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 브리핑에서요. 우리 강아지가 없어졌네요. 우리 집 강아지가 오늘 없어졌네요. 제가 잠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제 것 같은데 소장님께 적었고요. 그죠? 오늘은 견격에 관한 걸 하겠습니다. 갑자기 견격이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강아지에게는 견격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동반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동거녀, 자기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같이 함께 살면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본인의 동거녀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가출 정도 한 것도 아니고 아마 남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괴롭혀서 여자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가 강아지 2마리를 정말 잔인하게 죽인 뒤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여자에게 보낸 거예요. 네가 집을 나가서 얘네들을 죽였다 이렇게. 근데 이 남자가 받게 되는 형은 여자에 대한 협박죄도 있지만요. 사실 이 강아지에 대한 동물 학대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 학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일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사람을 폭행한 것보다 사실은 더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래는요, 우리나라는 개는 물건이에요.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헌법에서 사람과 물건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건이에요. 우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물건, 얘는 인형이니까 물건. 근데 얘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해도 물건이에요. 법은 그냥 사람과 물건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형법상 살아있는 강아지를 때려도 손괴죄예요, 손괴죄. 왜?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동물보호협회에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동물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막 하면서 갑자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동물을 때리면 징역까지 가게 되는 그런 법이 강화되는, 이건 강화되는 현상? 강화되는 그런 이제 발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요. 아이러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다 키우는데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강아지를 공장처럼 찍어낸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요. 순풍산부인과라는 드라마 그런 게 있었는데요. 시트콤 이런 게 있었는데요. 강아지를 진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품종 좋은 강아지를 교배를 계속 시켜서요. 계속 이쁜 강아지를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예를 들어서 시내에 어떤 거리에 가면은 개집이 되게 많죠. 개집이 아니라 개 파는 집. 그리고 그걸 샵. 멋있게 애완견 샵 되게 많아요. 길이 쭉 다 샵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에도요, 강아지 파는 데가 들어왔어요. 또 이마트, 그러니까 땡마트에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마트 안에서도 강아지를 팔고, 슈퍼에서 시장 보다가 아기가 갑자기 엄마 나 강아지 사달라고 막 떼쓰면서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듯이 강아지를 손쉽게 사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친구는요, 실제 제 친구 얘기예요. 백화점 쇼핑을 갔대요. 근데 너무 이쁜 강아지가 자기를 간절하게 쳐다봐서 강아지를 12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정말 핸드백 사듯이 정말 맛있는 뭔가 과일 사듯이 아무 생각 없이 고민도 없고 그 생명을 그냥 산 거예요. 이쁜 신발 사듯이, 가방 사듯이 그냥 산 거예요. 다만 비싼 걸 사듯이 산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이 강아지가 집에 오더니 갑자기, 왜 우리가 똥꼬발랄이라는 표현 쓰죠. 막 나댄 거예요. 강아지가 정말 나대면서요, 얘 명품 신발을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에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래요. 정말 자기 신발을 뜯어먹은 것에. 그래서 강아지가 새끼잖아요. 요만한 새끼. 자기가 얘를 엉덩이를 막 때렸대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때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았죠. 갑자기 똥을요, 소파 위에부터 찍찍찍찍찍 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받았죠. 막 똥을 싸니까. 그래서 때렸더니 이제는 침대 위에까지 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못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오줌 싸고 똥 싸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말 심하게 야단을 쳤대요, 얘가. 그랬더니 이제는 파부장염에 걸려버렸대요. 강아지로 스트레스 받은 거였죠. 물론 15일을 거의 강아지와 씨름을 벌리다가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대요. 근데 얘는 병원에 그 강아지를 산 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말은 건강한 강아지였습니다. 당신이 죽였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0만 원인가 주고 산 강아지를 15일 만에 흔적도 없이 없어졌대요. 근데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요, 강아지를 사서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어서 뭐 어디에 준 이야기, 다른 데 돌려보낸 이야기 등등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애완견 문화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애완견에 관한 법이 없어요. 오히려 동물보호법만 있고, 자, 이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의 개가 한 마리 더 데리고 올게요. 찬조 출연. 엄마. 네, 이 장면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이렇게 나의 개를 물었을 때 이 개는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정말로 이 개를 다치게 했을 때 나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에 관한 법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개와 사람에 관한 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개가 갖고 있는 그런 보호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너무 아이러니하게 보신탕은 먹어요. 보신탕은 먹는데 개는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음식으로 쓰는 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간단하게 우리는 보신탕이요, 우리는 보신탕을 음식으로 정하고 있지가 않아서 식품관리법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신탕으로 사용되는 개에 대한 개를 잡는다는 표현보다 도살, 도축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력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에 대해서. 그래서 개에 대한 이력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유통을 시켜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동물보호협회에서 개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음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를 때리면 분명히 처벌 받는데 개를 먹으면 처벌을 못해요. 이상하죠, 정말. 그리고 개끼리 싸웠을 때도 처벌할 방법이 없고요. 정말로 뭐 손괴죄니 그런 등등의 법을 갖고 와서 우리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번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5가구 중 1가구꼴로 애완견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개끼리 싸워서 주인끼리 싸우다가 주인이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도 많고요. 또 개를 키우다가 정말, 근데 이 사람은 좀 심한 개를 키웠어요. 이만한 개 2마리를 아파트에서 키웠대요. 그것도 30몇 평에서. 밑에 집 위에 집에서 개가 짖는 소리 너무 싫다 막 하면서 쫓아냈대요, 그 주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도베르만 핀셔라는 개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경찰견인 거 아시죠? 주민들이 무섭다, 데리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짖어대는 것도 무섭지만 얼굴도 무섭게 생겨서 위협을 느낀다라고 빗발쳤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생활에 피해주는 경우 해지와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리 규약을 들어서 진짜 압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법원은 아파트 편을 들어줬어요.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맞아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만한 큰 개를 키우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계약서에는 입주민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된다라는 조문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 개 키우지 말아라, 싫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개 때문에
주변 사람과 싸움이 난 경우도 있고요. 인명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요. 산책 갔다가 목줄을 놓아서 지나가는 사람 다리를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해에 대한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당해서 법원은 이 주인에게 결국 과실치상죄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치료비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걔 때문에 주인이 범죄자가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걔가 요만한 치와가요 와와와 짖어가지고 할머니가 뒤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그 경우에도 할머니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 걔가 달려들면서 너무 짖자 화가 나서, 그러니까 걔가 있잖아요. 포메라니언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러고 되게 암살 맞거든요. 포메라니언이 따라오면서 발에서 계속 이렇게 물듯이 짖은 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근데 주인이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걔를 걷어 찼나 봐요. 얼굴을 발로 걷어 찼다가 재물손괴죄가 되어서 벌금형을 받았대요. 그래서 개로 인한 사건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독일은요, 사람이 있고요, 인격이 있고요, 물건이 있고요,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동물에게는 개격, 견격이 있습니다. 동물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는 버스를 타면 차비를 내요. 식당을 가면 개 메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개가 개 세금을 내요. 그리고 개는 개 학교도 다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물지 않도록 교육을 다 받는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독일에는 어디에도 강아지를 파는 샵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왜? 개는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공적으로 새끼를 낳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면 옆집에서 예를 들어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야, 너희 집 강아지 새끼 낳으면 나 한 마리만 줘. 언제 낳을지는 몰라요. 응? 낳으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옆집에서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면 공식 통로 그러니까 강아지 파는 가게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아름아름해서 주는데요. 준다기보다 뭐 돈을 주고 팔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강아지를 키울 경우에 등록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반려견 등록제가 시작되었지만 16% 정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100% 등록을 하고요. 세금도 내야 돼요. 개세죠. 왜냐하면 개는 경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와 사람의 문제, 사람과 개의 문제, 그리고 개와 개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이 법으로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에 대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개는 개로서 잘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막 핀 꽂고 양쪽에 신발 신고 아니면 이상하게 이렇게 치마 이렇게 입고, 그게 아니라 개가 누려야 될 권리를 다 누리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책권이죠.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은 개를 산책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이쁘게 털 비키고 그게 아니라 개는 개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산책을 나가야 되죠. 반드시. 안 나가면 벌금이에요. 벌금이 꽤 커요. 그러면 개의 의무는 뭘까요? 물면 안 돼요. 사람을 물면 절대 안 돼요. 그 물면 보험이라든지 그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서 주인이 과실치상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 개는 물지 않아요. 왜? 이미 교육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요, 개 무시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독일 개들은요, 슈퍼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죠. 여고 되게 귀엽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습관이 있죠. 이쁜 개가 있으면 옆에 가서 이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독일 개들은 정말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너 뭐하니 하는 표정을 쳐다보다가 제가 또 하잖아요. 그럼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소세지를 들고 가서 앞에서 개 유혹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개 무시를 당했습니다. 개들은 교육을 잘 받는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개로 인한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 나온 또 사건은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개 주인이 그것을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목줄을 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튀어나올 때 우리가 그것까지 주의하기가 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쨌거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요. 저는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목줄은 기본적으로 꼭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끔 조그만 강아지가 왈왈왈 할 경우에는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왜 이렇게 이만큼 큰 강아지인데요. 이빨 이렇게 드러내고 그르릉 하면요. 괜히 제가 놀라고 자존심이 상해요. 왜? 아니 저 강아지한테 제가 어머나 이렇게 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법으로요. 개를 산책시켰을 경우는 응아를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아는 치우지만 쉬아는 못 치우잖아요.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것은 어떤 강아지가 남의 집 가게 앞에 화분에 가서 계속 쉬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남의 타이어 바퀴에 가서 쉬아하는 것도 사실 저는요 산책 다니는 강아지들이 차에 이렇게 쉬쉬쉬 하는데요 좀 그거는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아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산책시킬 때 반드시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치워야 하는 것도 맞고요. 목줄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조금 큰 강아지는 입마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신발을 신기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강아지를 많이 키웠었어요. 키우다가 아파트에서 너무 많이 짖는 관계로 저도 결국 시골로 강아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도 저는 이제 통제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아지를 마구잡이로 교배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진짜 보호하는 것은 털을 깎아주고 샴푸를 해주고 귀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강아지를 잘 씻겨주고 먹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영양제를 먹이고 이빨을 칫솔질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커져서 너무 이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와 사람에 대한 인격과 경격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브리핑에서 오늘 한 번쯤 고민해 봤는데요. 사실 할 얘기가 이것도 무지무지 많아요. 왜냐면 보신탕 문화까지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법이 맞지 않는 이야기까지 해봐야 되는데 또 아쉽게도 여기서 또 끊게 되네요. 세상 브리핑은 항상 꼭 그거 같아요. 깨물다가 멈추는 거. 그때 1시간씩 이야기를 하면요 또 여러분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꼭 깨물다가 멈추는데요.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주제로. 왜냐면은 여러분이 댓글을 보고 저도 생각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또 찾아와도 괜찮을 만한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성매매 부분도 그랬어요. 저는 근데 성매매 부분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많았어요. 무조건 남자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었는데, 매수자만 하자는 것이 아니었는데 오해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합법화하라는 주의였어요. 근데 합법화하기에 너무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근데 강아지 동물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보호가 무엇인지 한번 좀 고민해보고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 강아지를 이렇게 교배하고 판매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동물 보호만 강조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개가 사람보다 더 먼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그리고 강아지가 같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물론 동물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가는 것은 맞지만요. 사람이 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독일은 그래도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라고 해서 사람이 개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이거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그러니까요. 사람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듯이 개도 의무와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한 것을 주제를 많이 고민해 주세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아지들이 없어서 갑자기 등장인물은.